여러분 다들 어렸을 적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 한 농부가 거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거위가 매일 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것도 그냥 알이 아니라 황금알이었죠. 처음엔 농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하루 한 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사람 마음이 변해요. 하루에 한 알이 답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슬그머니 자라난 거죠. 결국 농부가 무슨 결심을 했냐? 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을 테니 한꺼번에 꺼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갈라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위는 죽었고 농부 손에는 후회만 남았어요. 저는 이 우화를 다시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는 길이 이 어리석은 농부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겉으로 보면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겠다. 회사가 번 돈 같이 나누자. 이런 구호 들고 머리에 띠 묶고 나오는데 누가 대놓고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칼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상대의 가슴인지 자기 발등인지. 회사도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왔던 건 아니에요. 한 발 물러섰던 적이 있습니다. 사측이 임금 협상에서 내놓으니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경쟁사 수준에 맞춘 카드였죠. 거기다가 디바이 솔루션 부분이 국내 1위에 올라서면 경쟁사보다도 더 얹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적자였던 시스템 반도체 쪽 직원들에게도 성과 좋아지면 최대 75%까지 성과급을 보장한다는 안전장치까지 깔아놨어요. 그런데 노조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더 두꺼운 청구서, 더 거센 압박, 그리고 회사 사정이 가장 절박해진 순간을 노린 파업 카드였습니다. 노조는 이렇게 외쳤어요. 10%는 안 되겠으니 15%로 올려라. 거기다 성과급 상한선 자체를 영원히 없애달라. 한번 양보해 줬더니 이번엔 회사 미래자금까지 통으로 가져가겠다는 손이 들어온 겁니다. 어르신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광경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죠? 한 발 비켜주면 두 발 들어오고 두 발 비켜주면 어느새 안방까지 차지하려 들고 딱 그 풍경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노조가 강해질수록 자본이 도망간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198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그 대표적인 무대였죠. 물론 디트로이트가 무너진 게 노조 탓 하나만은 아닙니다. 일본차의 추격, 자유무역협정 확산, 세계화 흐름까지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닥쳤어요. 노조 단독 책임으로 불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노조가 머리띠를 강하게 도밀수록 자본은 더 빠르게 자동차 설비를 알아보고 더 일찍 해외 공장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도시 자체가 비어버렸고 거기서 제일 먼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회장님들이 아니었어요. 뜨겁게 가장 앞줄에서 구호 외치던 사람들의 자식 세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농부가 빼든 칼끝, 그 무게가 정확히 얼마였을까요? 숫자가 알려줍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딱 18일 삼성전자 5군데 사업장 핵심 라인을 동시에 멈추겠다는 게 노조의 예고였습니다. 반도체라는 산업 분 단위로 수율이 갈리는 동네예요. 한 반도체 엔지니어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라인 한번 멈추면 다시 정상 가동하는 데만 한 달은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18일 멈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달 가까이 공장이 절뚝거리는 셈입니다. 노조 위원장이 사측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 시인한 손실 추정치가 20조에서 30조 원입니다. IT 전문 매체 보도로는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회의실에서 적자 보고서가 한 장 한 장 쌓이고 있을 그 시각, 노조가 같이 내민 카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영업이익의 15%, 상한선 없는 성과급, 만약 통과되면 1인당 5억 원대, 회사 입장에서 떠안을 총액이 45조 원에 달해요. 회사가 30조 손해본다고 노조가 본인들 입으로 경고한 자리에서 그 손해보다 15조를 더 얹은 청구서를 던진 거잖아요. 이게 정당한 권리 요구입니까?
아니면 회사 통장에서 미래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겠다는 일반적인 통보입니까? 45조 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우리식으로 한번 환산해보죠. 평균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우리 동네 직장인 한 명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고 가정해봅시다. 90만 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90만 년이면 단군 할아버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100번 살아도 못 모으는 돈이에요. 한 회사 직원들이, 그것도 평균 연봉 1억이 넘어가는 직장인들이 단일 성과급으로 가져갈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보상 차원이 아니에요. 회사 미래를 통째로 인질로 삼은 액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청구서를 던진 타이밍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삼성이 평택 피브라인 증설에 부여해야 할 돈,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쏟아부어야 할 지분, 광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차세대 칩 만들려고 아껴두던 실탄, 노조 청구서는 그 통을 통째로 뒤집어 비우라는 요구와 똑같습니다. 서울시립대 송원재 경제학부 교수님은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업은 장부에 반영되는 생산 차질보다 훨씬 깊고 치명적인 구조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고객사 이탈, 공급망 재편, 신뢰 손실, 투자 지연, 경쟁력 악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특히 신뢰자산 소멸이 핵심 리스크예요. 반도체 산업에서 공급업체 선택 기준은 가격보다 안정성과 신뢰가 중요한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공급 안정성에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손해봤을 땐 책임 없고 흑자 났을 때만 다 가져가겠다는 셈법. 어르신들 표현 빌리자면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이죠. 회사가 다음 10년 버텨내려고 챙겨둔 산소통, 이걸 지금 한 번에 다 비우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노조가 적당한 선에서 제동을 걸었다면, 30조 손실 경고 앞에서 한 발만 후퇴했다면 그 청구서가 갔어야 할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채영 공구가 그 자리 주인이었어야 해요. 평택, 화성, 그리고 미국 테일러에서 일하게 될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 이제 막 졸업장 받아들고 정장 처음 다려입은 청년들, 그 친구들이 앉았어야 할 책상과 의자가 그 자리에 놓여야 했어요. 어르신들도 가끔 손주 얘기 들으시잖아요. 요즘 청년들 취업이 정말 빙벽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 네 글자가 청년들에게 어떤 무게인지 자식 키워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부모가 평생 강남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보다 자식 삼성 합격 통보 받는 것이 더 큰 잔치로 여겨지는 게 우리 사회죠. 옆집 손녀가 삼성에 붙었다고 하면 동네에 떡 돌리시던 어르신들 정말 많으셨잖아요. 이게 이 사회의 사회적 무게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흔들리는 종입니다. 노조가 끝없는 청구서를 들이미는 사이 경영진 머릿속에서는 다른 셈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한 명 더 뽑으면 임금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또 다른 머리띠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잠재 비용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더 이상 미래 투자가 아니라 미래 리스크가 되어버린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론은 이 풍경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기사 댓글창에 가장 많이 달리는 한 줄, 어떤 줄인지 아십니까? 내가 회장이라도 다 자르고 싶겠다 이거예요. 평소 같으면 재벌 결정에 분노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정반대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공존이라는 두 글자가 흔들린다는 신호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신 분 진짜 많으시죠? 노후 자금으로 삼성 우선주 모아두신 분들, 자식 결혼 자금이라며 적금 대신 주식 사두신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노조의 45조 청구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행위예요. 이게 노조가 진짜 가른 거위의 배예요. 회사 통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앉을 자리,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통장, 본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외쳤던 노동의 가치, 그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본 삼성이 꺼낸 카드의 이름은 에이전트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사태에 결국 삼성전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3월 1일에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세요. 2030년까지 국내외 전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
자재 입구부터 추락까지 모든 공정에 인공지능을 깔겠다고 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휴머노이드형 제조 로봇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부분이에요.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오버레이팅 봇, 자재 옮기는 물류봇, 조립 맡은 조립봇 이름까지 다 정해놨어요. 쉽게 말해 사람 대신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노조원들은 여전히 한 가지를 굳게 믿고 있어요. 노조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반도체 미세 공정을 로봇이 다 하겠어? 나노 단위로 깎아 들어가는 정밀 작업, 머리카락 10만 분의 1 굵기에서 0.5초 오차도 안 봐주는 클린룸. 결국 사람 손과 눈이 필요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머리띠 두르고 투쟁가 부르던 그 시각, 이재용 회장 책상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0일이었어요. 노조가 평택 캠퍼스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 깃발을 올리던 그 시각, 이재용 회장의 명령으로 멀쩡히 가동되던 파운드리 라인 핵심 설비가 통째로 뜯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60년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구리배선, 이 굵은 신경다발이 한 가닥씩 잘려서 라인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광기가 아니라 한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가장 차가운 선언이었어요. 회장은 글로벌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조 원짜리 공장을 자기 손으로 부수고 있는데 그 등 뒤에서 노조는 미래 자금까지 쓸어가겠다는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 이게 비대칭 전선의 본질입니다. 이제 배가 갈라진 거위 앞에 남은 게 뭡니까? 황금알도 미래 일자리도 아닙니다. 노조원들끼리의 투쟁만이 남았을 뿐이죠. 자의 그 결말은 늘 이렇게 차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거위의 배는 이미 갈라졌어요. 그 손에 묻은 피는 다음 세대가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삼성전자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235-93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